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5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도내 기초의회 의장들이 모여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검토하고 남은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김포 아트빌리지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52회 정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정하영 김포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난 제151차 회의에 대한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안건 접수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네,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제152차 정례회의를 우리 김포시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선배 의장님들께서 남기신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 시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가장 모범적인 의장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30개 시의회 의장님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좀 너그럽게 집행부에 대한 좀 고견들을 전해주시고 아마 그러면 시장 교수님들께서 의장의회와 협력의 관계들을 더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안건 심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결의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임명의 건,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건 등입니다.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들은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며 도내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번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회 회장으로 선정되신 소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회장은 지난 8월 달에 되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회의입니다. 31개 시군 의장님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 경기도 기초의회 관련되는 것들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회의가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52차 정례회의에서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 해양수 방류에 대한 저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를 결성하게 된 취지는 혹시 어떤 것인가요? 31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그 기초의회끼리 경기도의 현안을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각종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각 그 의회별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협의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내년에도 올해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냈습니다만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31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 정례회 후 정책 간담회가 이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도 열렸습니다. 지난 제151차 정례회의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건이 원안 가결된 바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가 조성되고 성숙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KBPS 최민아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식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안산시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산시가 오늘부터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집회 현장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요청이 이루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개인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관리 및 운영자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관계자는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을 위해 1차적인 방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별도의 해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며 이달 30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호프, 포차 등 야간 음식점 80개소를 주 2회 방문해 방역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소식입니다. 구리시가 행복한 구리, 행복한 내일 구리시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함께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수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구리시가 행복한 구리, 행복한 내일 구리시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함께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리시가 지난 3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리시 일자리센터, 구리세일센터, 구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일자리 채용 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리시 및 인근 기업체, KB손보 CNS, 주바크로, 쿠팡 풀필먼트 등 약 65개 업체가 참여해 총 120여 명의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영상 면접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직자는 구인 기업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고 사전 접수자는 별도의 면접장에서 일자리 키오스크를 이용해 비대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 업체는 면접 영상으로 채용을 확정하거나 2차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온라인 면접에 익숙하지 않은 구직자를 위해 소규모로 현장 면접과 모의 영상 면접실도 운영합니다. 또 구리시민 맞춤형 실시간 채용 정보 제공과 온 오프라인 전문 직업 상담사의 개인별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채용 대행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와 다변화된 방식의 채용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소식입니다. 양주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전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오염에 대해 23만 양주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주요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 총 132만 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2022년 10월 한계에 도달하는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 개최됩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